네, 안녕하세요. 그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질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다른 분들 혹시 보시는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라고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저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방송대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이번에 수강 신청 중에 우연히 부동산 법제라는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다가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과이긴 하지만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 공부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법제라는 과목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시험용과 별개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입장에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듣고는 싶은데 학점 관리가 수월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1. 중개사 공부를 했어도 이 과목이 학점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지. 2. 이 과목은 중간평가가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레포트를 쓰는 과제물 제출 형식이 맞는지 정도가 궁금합니다. 중개사 공부했다고 해서 어줍지 않게 접근했다가 괜히 피볼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사 공부 없이도 수강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도 중개사의 그 공부하는 그 내용도 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민법도 있고 뭐 주택 관리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아무튼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런 거를 약간 살짝 접해 보긴 했는데 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지 않아도 뭐 이수하는 거는 얼마든지 뭐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과제를 할 때 그 어떤 이론적인 그 정의를 아는 거보다는 이 논리적인 그 글을 써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제 했던 거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유치권이라든지 뭐 그때 뭐 상사 유치권이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에 대한 그 설명을 그 과제에다가 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 그다음에 어? 또 뭐가 있었죠? 뭐 저당권 그죠? 저당권 이런 거 있었고 아무튼 그런 용어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런 용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거를 그 대법원 판례나 교재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주장을 하는 거죠. 가령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변호사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혹은 뭐 법무사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그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 그거를 뭐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중개사,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사의 역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론을 아느냐 뭐 모르느냐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개사의 업무는 그 어떤 법적인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지만 이 이거를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서 조금 다르다고 봐야죠.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그런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제 요구 사항에 맞는 글 작성을 해야 되고 이 판례와 교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뭘 검색을 했어요. 유치권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뭔가 답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옮겨 적거나 그냥 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이 자료를 찾아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거를 찾는다 해서 내가 수행해야 하는 그 과제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안 맞으면 또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검색을 할 때에도 한 번에 그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찾기가 어렵죠.
뭘 찾아야 되는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것도 필요하는 거고, 그리고 뭐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어떤 논리적으로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될 수 있게끔 그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런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지 혹은 교재에서 찾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내가 그 과제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것만 잘 되면은 뭐 글을 또 뭐 과제를 뭐 하다 보면은 뭐 글을 작성하는 거는 좀 뭐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쓰다 보면 좀 느는 거라서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레포트 쓰는 과제물 제출 형식 맞는지 중간 평가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중간 평가는 사실 객관식 시험이 없잖아요.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말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레포트 쓰는 과제물 제출 형식이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 평가는 원래 과제물 형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제물 형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말평가가 과제물일지 혹은 객관식일지는 좀 불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말평가가 객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다른 외부 시험들은 오프라인 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뭐 전산회계 같은 거 제가 전산회계 시험도 많이 보러 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산 세무도 뭐 취득을 하고 경영학과 어차피 하시면은 전산 회계 1급 이상 혹은 전산 세무 2급, 전산 세무 1급 요 정도는 이제 취득을 하셔야 그래도 경영학과 뭐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뭐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뭐 경영학과 나오지 않아도 시험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제가 2016년도에 경영학과 입학할 때는 이게 그 논문 제출이 졸업 요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 대체하는 거를 자격증이었는데 그 자격증이 전산회계 1급하고 1급 이상 그리고 전산세무 2급하고 전산세무 1급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시험을 봤어요. 그 시험을 봐서 이제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까지는 취득을 했는데 1급까지는 뭐 굳이 뭐 없어도 되고 근데 그게 졸업 요건은 아니었는데 근데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험을 봐서 취득을 한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증 시험들이 시행이 되고 있고 뭐 토익 시험도 있고 뭐 오픽 뭐 이런 거 많이 시험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국립이고 그래서 이게 정부의 그 방침 지침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로부터 이제 수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니까 그 시험으로부터. 근데 이 자격증 시험 같은 거는 시험을 봐야만이 그 수수료를 받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그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시험이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근데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뭐 방송돼도 얼마든지 그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봤어요. 수강 신청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미디어 영상학과에 이제 재학 중이에요 또. 그래서 그거 하면서 다른 학과 수업을 좀 들어보려고 다른 학과 수업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착각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교육학과 과목을 이제 듣고 싶어서 3학년 거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3학년 미디어 영상학과에 수업을 신청을 해놓으니까 그 교육학과에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이게 나중에 기말 시험 볼 때 그 학교가 달라지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1교시 끝나고 2교시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교에 옮겨가느냐고 옮겨가야 되니까 그게 이 물리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걸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학년을 바꿔서 다시 하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객관식으로 시험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
뭐 이렇게 거리두기 시행 지침 이게 단계가 조정이 되거나 혹은 백신이 잘 보급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면 언제든지 그 객관식 시험으로 불 수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020년도에 그 객관식 시험이 없어지고 기말고사가 다 과제물로 바뀌면서 이게 점수를 대체적으로 다 잘 주게 됐거든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뭐 장학금 같은 거, 성적 장학금 같은 거 제가 2학기 때, 그러니까 1학기 때, 2020학년도 1학기 때도 그 총점 평균 점수가 97점이었고 2학기 때도 97점이었는데 1학기 때는 성적 장학금을 그 반액 장학금을 받고 2학기 때는 그 치킨을 받았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게 그 평균 점수가 진짜 그 상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별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1학기인지 아니면은 2학기인지 혹은 내년부터가 될지 그거는 뭐 불확실한데 그 지금 1학기 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그러한 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시스템적인 그런 이야기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내용 자체가. 교재도 그 글씨 같은 것도 굉장히 가독성이 떨어지고 뭐 교재가 바뀌지 않았는지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알겠는데 아무튼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그리고 이게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이론 지식보다는 그 민법적인 그런 지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법제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그 민법에서 그 파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으로부터 그 내용을 민법에 대한 내용을 부동산에 응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론화해 놓은 것이 부동산 법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되게. 그러니까 민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그 지식도 이제 알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부동산 법제를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이론을 학습하는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냥 무턱대고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경영학과에서 그 법학과를 복수 전공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부동산 법제를 듣고자 한다면 이제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교수님도 이 교수님이 물권법 강의도 하시고 하시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강의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좀, 이게 혼자 하는 수업이에요. 그냥 혼자 강의 그냥, 하는 거고, 출석 수업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그런 강의 방식이라서, 어떤 이제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워낙에 내용이 어려워서. 간혹 이제 물권법 제가 수업을 들을 때도 이게 교수님이 같아요. 물권법하고 부동산 법제하고. 근데 물권법 수업을 들어보면 출석 수업으로 봤는데 이게 이게 질문하기도 좀 어렵고 과제나 그 출석 수업 시험 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뭔가 쓰기는 했는데 이게 물권법의 내용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한번 보면 부동산 법제 물권법 보면은 점수를 몇 점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물권법, 채권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민법에 관련된 그런 이제 민법 총칙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뭐 대체적으로 법학과 수업은 다 어려워요. 이것도 물권법도 굉장히 이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70점대인데 그러니까 경영학과 하면서 법학과 하기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을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그렇게 좀 이렇게 이해도 되고 그랬는데 시험 보는 거 객관식 시험 보는 거는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물권법. 아, 이게 제가 계절 수업을 들어가지고 이게 학점이 빵꾸 난 건 아닌데 그래도 점수를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렸는데도 74점밖에 안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아무튼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좀 나름대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못할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점 관리하기에는 좀 불리하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과제물이라고 해서 지금 2020학년도 이 패턴대로 점수를 잘 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한번 해볼 만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객관식 시험이었기 때문에 점수 받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과제물이라서 그래도 뭔가 시간이 있어가지고 써내기만 해도 점수를 잘 주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뭐 기말 시험도 그냥 그 분량 맞추고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서 내면은 70점 만점에 뭐 60점대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50점대만 받아도 80점 이상 되는 거니까 그 학점 관리하기는 만약에 정말 그 과제물 형식이라면 학점 관리하기는 좀 수월하죠. 그죠? 그렇게 근데 이게 진짜 기말 평가가 객관식일지 과제물일지 그게 확정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제 생각은 그래 확정적이지 않아요. 물어봐도 그렇고 또 이게 지금 수강 신청할 때 보면 그 내용에 개설 교과 정보 조회를 해보면 어 기말 시험 유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원래 예전 같으면 이게 정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미디어 영상학과인데 여기 지금 기말 시험 유형에 보면은 이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여기 대체 시험으로 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 기말 시험 예전 같으면은 이게 객관식으로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여기 보면 또 법학과 부동산 법제를 보면은 부동산 법제 아직 뭐 시험 일정은 없고 이것도 이게 기말 시험 유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보면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